원래 항상 순서는 좋은 데부터 먼저 가거든요. 성동구가 다른 데보다 조금 상승 반응이 온 건 맞아. 근데 그래서 봐야 돼. 기회가 그냥 느긋하게 있는 것 같으면 천천히 봐도 되잖아, 사실. 네. 성동구는 25개구 중에서 5손가락이거든요. 기회가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은 근데 이게 한 건, 두 건 거래지만 나중에 이 한두 건 거래가 만약에 반복이 되면 그때는 시장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잖아.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 시장 전반의 분위기야 모를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공부하면 사실 늦는 건 아닌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머뭇머뭇 거리다가는 이제 성동구 안녕 하는 거. 근데 항상 지나보면 그래서 그때 이제 늦은 거 아니야? 끝인 거 아니야? 할 때가 그 얘기하고 돌아서면 늦은 거였어, 항상. 지금은 그걸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상승장 거치고 지방시장 거치고 한 바퀴 쭉 돌아서 다시 앞단으로 온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시장이야, 사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상승장이 아니니까 일단 대단지에서도 하나씩 분명히 금매는 튀어나오거든요. 플러스 제 돈 다 주고 사는 시장이 아니거든. 그럼 내가 깎을 수 있고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고 있고 이 세 개가 합쳐지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물건을 보고 있으면 훨씬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걸 살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이거든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근데 진짜 헷갈릴만 해요. 뉴스 보면 맨날 뭐 오른다고 하는 곳 있고 또 그냥 뚝뚝뚝 떨어진다 하는 곳 있고 그러면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돼서 또 둘러보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사야 된다 그러면 2, 3억은 그냥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의 위쪽으로 있는 경기도 북부지방이고 거기에 지금 22년 들어온 신축 아파트예요.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뭐 상권도 가깝고 워낙 단지도 사실 새 거고 하니까 좋아하는 곳이고 근데 얘를 만약에 그러니까 뭐 전세 낀 이런 매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매물을 산다 그러면 30평대가 지금 5억 한 1,000 정도는 줘야지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격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냥 중층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5억 1,000 정도는 돼야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집이고 얘를 그러면 사서 전세를 놓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2억 5천 전세가 나가죠. 그럼 투자금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2억 중후반 정도가 필요한 금액이고 우리 집이 만약에 이렇게 경기도 북부야.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아파트를 살려고 보니까 그래도 2억 중반 거의 3억 가까운 돈이 필요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2억 중후반 3억 정도 돈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내가 뭐 2억 중반 3억 들고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결국 그럼 경기도인가? 수도권에서 조금 더 외곽으로 가야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지역을 내가 조금 더 아냐 모르냐 차이죠. 네. 똑같은 돈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냐 이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서울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예요. 심지어 제가 위치는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 한강과 아주 근처에 있는 단지 중에 하나예요. 얘는 대신 연식은 이제 90년대 후반, 저희가 구축이라고 말하는 연식이지만, 그리고 20평대 단지, 서울의 20평대에 내가 한강과 가까운 이 단지를 얼마냐 지금 매매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 그냥 입주할 수 있는 물건 기준으로 7억 5천짜리 단지가 있어요. 매매가 7억 5천? 그러면 얘 만약에 전세 놓으면 얼마 받을 수 있냐? 물건이 심지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4억 8천. 7억 5천에 사서 4억 8천 전세 놓는다고 하면 돈이 얼마가 필요한 걸까요? 2억 7천. 우리 아까 방금 본 어때요? 경기도 북부에 있는 단지 사는데 2억 6천 필요했죠. 이 서울 아파트, 이렇게 한강이랑 가까운 아파트를 사는데도 2억 7천이면 지금 한강 가까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내가 어느 지역을 아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아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경기도를 지금 이 시점에 선택을 할 것이고 누구는 이 시점에 내가 서울에 있는 이렇게 한강과 가까운 아파트를 선택을 하겠죠. 여기가 어디냐?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파란색 여기가 어딜까요? 한강이죠. 한강이 있고 앞으로 한강만 있냐? 서울에 4대 지천이라고 부르는 이제 천들이 있는데 한강을 비롯해서 여기 중랑천이 흐르고 위로는 청계천이 흐르는 지역이에요. 또 서울에서 손에 꼽히는 숲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서울숲. 도심에 이런 곳이 있냐 싶을 정도로 그리고 옆에 어때요? 피디님이 가보셨을 만한 아주 유명한 성수동의 하플이죠, 하플. 되게 많은 팝업 스토어가 있고 성수동에 유명한 카페거리 이 상권을 비롯해가지고 얘가 그러면 이렇게 뭐 한강이랑 뭐 서울숲 같은 뭐 자연 환경만 갖고 있냐 이제 그게 아닌 게 이 지역에는 엄청난 역이 하나 있어요. 왕십리역. 강남으로 갈 수 있는 2호선 비롯해서 이제 5호선도 마찬가지 광화문이나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고 그리고 여기 노란색 수인분당선
분당선을 타면 아래로 압구정부터 시작해가지고 판교, 그 다음에 용인의 죽전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이제 경의중앙선인데 홍대나 아니면 DMC 같은 직장을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에요. 행정구역 안에서 4개의 노선이 지나고 플러스 여기는 나중에 2개의 노선이 더 지날 거예요. 그래서 2개의 노선이 뭐냐? 하나는 GTX C 노선이 이 왕십리역을 지나게 될 건데, GTX C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충분히 뭐 지하철로도 노선이 되게 좋은 곳이 맞지만, 여기 GTX C가 지나면서 서울이랑 경기도 북부 쪽, 경기도 남부 쪽을 GTX 노선이 이어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또 역이 될 것이고, 또 GTX만 지나가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동북선이라 그래서 동북선이 또 이 왕십리역을 지나게 돼요. 그래서 동북선, 특히나 서울 북쪽에 있는 분들, 원래 서울의 북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이제 1호선이나 4호선이나 7호선 같은 그 노선에 조금 한정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북쪽에 있는 분들은 강남으로 직장을 오려면 이용할 수 있는 게 사실 7호선밖에 없었어요. 출근 시간이 어때요? 너무 힘들죠. 생각만 해도 정말 완전 찡겨서 와야 되는 그 풍경이었는데, 동북선이 개통되면서 동북선이 이제 환승할 수 있는 역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서울 북쪽에 있는 분들의 수요를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게 이제 개통할 동북선의 역할이 돼요. 지금 이미 이 왕십리역에 4개의 노선이 지나고 있고, 플러스 2개의 노선이 앞으로 더 지나게 될 거라, 저희가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막 교통의 허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허브 역할을 하는 게 이 왕십리역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보셨던 간지 같은 경우 도보가 아니지만 이제 버스를 이용하거나, 근데 그 버스가 아까 왕십리역까지 내정거장만 가면 돼요. 그 정도의 거리만 움직일 수 있다면, 그리고 아까 우리 서울숲 얘기했는데, 서울숲도 내가 15분 정도만 움직일 수 있으면 충분히 주변으로 다 누릴 수 있는 사실 생활 환경이 될 만한 곳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래도 이 지역에서 되게 가성비 있는 가격을 제가 살짝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걸 보여드릴 이유는 분명히 이 돈으로 과연 이 지역을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건데, 내가 들여다보고 얼마나 지역을 조금 아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게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거기만 그렇게 싼 거고 딴 데 다 비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제가 정말 가성비 있는 단지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건 맞긴 맞는데, 이거 외에도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그런 단지도 비슷한 금액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3억 초반 정도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는,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방금 왕십리역과 이제 서울숲 같은 한강 같은 자연환경을 말씀드렸는데, 더 근접한 곳에 조금의 금액만 더 더하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단지가 여전히 있다. 단지를 좀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어때요? 저희가 경기도 단지 본 것처럼 같은 돈이에요. 같은 돈인데 누군가는 지금 이 시점에 경기도에 있는 그냥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고, 누군가는 서울에 있는 단지를 선택을 하겠죠. 지금이 그런 시장이에요. 알면 선택할 수 있고, 모르면 기회를 놓치는 그런 시장입니다. 성동구가 뭐 자연환경 한강이랑 이제 왕십리역이 2개만 있냐? 그게 아닌 게, 일단은 일자리.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모이려면, 지역에 모이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랑 집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일을 하러 그 지역에 들어오고, 또는 그 지역에 집이 있어야, 그다음에 택지가 있어야 그 지역에 내가 살기 위해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성동구가 일자리 뭐가 있냐, 아까 PD님이 카페 거리 많이 간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지역이 이제 카페 거리만 있냐, 그게 아니고 일자리로도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이 지금 성동구예요. 성동구에 지금 키우려고 하는 산업이 첨단 산업이나 아니면 이제 연구 쪽, 이제 ICT라고 하는 그런 산업을 더 이제 개발시키려고 하는 게 여기 성동구의 성수 전략구역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또 어디에 넣으려고 하냐, 저희 아까 왕십리역 얘기 많이 했죠. 왕십리역은 심지어 일자리까지 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왕십리역에다가 비즈니스타운을 만들어가지고 특히 성수와 왕십리에 일자리를 넣겠다라는, 사실 호재라고 부르기에는 생각보다 되게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새로운 주거지가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이 들어올 곳이다. 그리고 지금 어때, 일자리도 성수나 아니면 왕십리역 근처로 이제 많이 만들 곳이다. 그리고 아까 교통, 왕십리역 4개 노선에 플러스 GTX나 동북선 같은 노선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저희 이제 자연환경 충분히 한강이나 뭐 중랑이나 청계천 같은 환경들이 이미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상승장 때 지역이 되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딜까요? 제가 지난 10년, 이제 2014년부터 저희 지금 2024년, 그 10년을 서울의 25개
4개국의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강남, 서초, 송파가 아니고 바로 성동구였어요. 지금 보신 성동구가 10년 동안 이제 제일 많이 올랐던 지역이었고, 제가 단지로 하나 대표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성동구에 있는 단지 중에 하나예요. 얘를 만약에 2012년 또는 13년이 그래도 지난 시장을 돌아봤을 때 그래도 시장이 좀 어려웠다. 그 다음에 좀 가격이 쌌었다라고 말하는 시장인데, 그 시장에 성동구에 있는 단지를 사서 내가 잘 들고 있었어 라고 한다면 지금 오른 가격 보이세요? 단지 하나로 가져갈 수 있는 한 채당 수익이 10억이 넘죠. 그만큼 내가 어떤 지역에 사서 뭐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한 채당 10억을 버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성동구예요. 지금 2억, 3억 정도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가성비 좋은 물건들이 남아있는 지역이 성동구이고, 제가 지금 어때요? 성동구 되게 좋은 점만 사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그만큼 한 채당 오르면 진짜 10억 벌 수 있는 곳이 성동구예요. 그리고 지금 지도 보셨을 때 저희가 성동구 얘기했지만 이 앞에 어느 지역이 있냐, 길 하나 건너면 사실 압구정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성동구의 왼쪽을 보면 용산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 또한 정말 좋은 지역들을 끼고 있는 지역이 이제 성동구고, 지금 저희가 이 지역 어떤 곳이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 안에서 진짜 5손가락 안에 드는 이 지역이 우리는 못 살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2억, 3억 충분히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도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지역이 성동구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 내가 못 살 거라 생각하고 제발 그냥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좋다고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돈이 2억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샀는데 바로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고, 저는 사실 열심히 모은 돈을 부동산으로 실수하고 싶진 않거든요. 네, 피디님 말은 제가 사실 너무 잘 알죠. 왜냐면 저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 돈을 쓰는 게 처음에 진짜 무서웠어요. 되게 무서워서 집을 내가 살 수 있는 게 맞나라는 걱정도 진짜 많이 했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역을 보고, 좋은 지역, 특히 서울에서 상급지라고 말하는 지역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저희 어때요? 제가 아까 단지 대표로 송도거라는 지역에서 정말 싼 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단지를 잘 찾아서 사면 10억 버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 10억의 의미가 뭔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상급지의 아파트를 샀어. 그러면 이런 단지를 쉽게 팔 것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지 아파트를 가져간다는 거는 그래도 그냥 시간이랑 같이 내가 그냥 오를 거를 그래도 기대하면서 잘 들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마음 편하게 가져가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잘 가시면, 아까 본 것처럼 만약에 10억이라는 수익이 났어. 그럼 저희가 10억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만약에 부부가 이제 맞벌이 열심히 해가지고 월에 600만 원 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600 중에서 절반을 진짜 저축을 한다. 그러면 300이죠. 그럼 50% 저축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진짜 부지런히 50% 저축을 해서 그 300을 모아서, 그럼 10억이 되려면 그 300을 얼마 동안 모아야 될까요? 얼마 기간 동안? 30년을 모아야 돼요. 지금 서울에 아파트 산다고, 성동구에 아파트 산다고 무조건 10억 버나요? 10억이 아니어도 저희가 5억이라 치더라도 15년은 진짜 내 월급 300씩 꼬박 저축해야 되는 그 돈이 5억, 30년 저축해야 되는 10억이에요. 저는 그냥 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서울에 이렇게 뭔가 나한테 안 잡힐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을 알고, 결국에 내가 만약에 이 지역을 내 걸로 만들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지? 그 15년, 5억이라는 돈을 수익으로 가져갔을 때 바꿀 수 있는 15년, 10억이라는 돈을 환산했을 때 그 30년을 일하는 기간을 줄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월에 300 정도 저축으로 환산하면 내가 15년 먼저 앞당긴다고 생각하면 피디님이 60이 아니라 45살. 45살까지만 일해도 나 다음에 46살부터 나의 60살까지는 내가 잘 마련해 놓은 상급지 아파트가 대신 일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디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 안 남았죠, 은퇴? 그게 저는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를 가져갔을 때 우리가 진짜 마음 편하게, 우리가 일 안 하는 기간에도 이제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진짜 보상이라 생각해요, 사실.
직장 생활을 2007년부터 직장 생활을 했고 투자를 시작했던 게 이제 2016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원래 2007년에 입사를 했을 때 예상 퇴직 연도를 볼 수 있었거든요. 2007년 당시인데 예상 퇴직 연도가 2040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사실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내가 2040년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라고 생각했는데 2016년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2020년에 정확히 퇴직을 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고 그 덕분에 사실 퇴직 기간을 20년 앞당긴 거예요.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고? 제가 투자를 2016년에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하고 지금 이제 9년이 됐거든요. 어느 순간. 근데 제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 꿈도 꿀 수 없던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은. 왜냐면 그때 2016년도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서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서울에 저희 아까 이제 서울 지금 지도를 조금 크게 봤잖아요. 크게 봤으면 이 안에만 25개 구가 있는데 그 25개 구 중에서 조금 더 뒤에 후순위에 있는 구들이 지역 전반적인 좀 투자 기회가 남아있던 때였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냥 어떤 지역들을 볼 수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뭐 구로구 아니면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같은 서울에서 제가 그 지역 되게 가고 싶어요 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이 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던 시기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사실 시장이 어때요? 많은 시장을 거쳐왔어요. 2016년, 17년 전세가율이 바짝 올라붙어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좀 서울에서 그래도 조금은 후순위 지역들이 남아있던 시장, 그 다음에 경기도나 인천에 투자할 수 있었던 시장, 그리고 이 시장들도 가버려서 지방,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에 투자할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 있었고 그 시장을 거쳐서 지금 한 바퀴 쭉 돌았어요. 한 바퀴 쭉 돌아서 이렇게 거의 9년, 10년 만에 서울에서 내가 이 손가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피디님, 이 시장을 제가 지금 9년, 거의 10년 가까이 기다린 시장이에요. 그냥 그거 같아요. 항상 진짜 많이 기다리고 너무 사실 지금 시장이 되게 꿈꿔왔던 시장. 내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투자자로서 어떻게 보면 투자하고 돈을 모으고 꾸준히 투자하면서 결국 기다렸던 시장이 사실 지금 같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피디님이 어떻게 아셨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만 기다렸으니까. 제가 투자하고 본 시장 중에서 사실 좋은 물건을 산다라는 그 측면에서 제일 좋은 시장이 전 지금이라 생각해요. 전세 좀 오르고 있죠? 지금 최근에만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큼 관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 되게 다를 거거든요. 보통은 집값. 그냥 집값이 조금 올랐다 떨어졌다는 되게 민감하게 보시죠. 우리가 집을 살 때 매매가라고 부르는 집값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 집을 내가 그러니까 투자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기에 따라오는 전세가가 분명히 있는데 전세가 23년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50주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정세가는 계속 상승 추세에 있었고 저희 오늘 보는 특히 성동구를 예를 들자 치면 단지를 제가 어때요? 다 찾아보니까 단지에 따라서 작년 초에 비하면 거의 한 15개월, 16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났죠? 거의 월에 1,000만 원 정도까지도 오른 단지들이 있어요, 전세가가. 저는 성동구는 진짜 지금 꼭 보셔야 된다 생각해요. 조금은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지부터 그거 외에도 그러니까 금액대별로 그러니까 좋은 단지들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장에 막상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이 시장이 좋은 거야? 제가 마치 2016년, 17년도에 부동산 지금 이 시장이 기회였던 거야 라는 거를 그때 몰랐던 것처럼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이 시장이 좋은 시장 맞아요? 이 시장 나 어디 가야 돼요? 우왕좌왕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선택지를 내가 지금 찍을 수 있냐? 달라지는 시장이고 선택지 찍고 나면 이 결과는 지금 한 번에 또 다시 상승장이 왔을 때 그때 자산 격차로 벌어지게 되겠죠.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성비 있는 단지를 보여드렸고 연식도 좀 오래된 단지잖아요. 그 다음에 20평대 단지 보여드렸고 구조로 치자면 심지어 복도식의 방 2개 단지예요. 근데 그 단지가 여기 빨간색 그래프 그리고 여기 파란색 그래프는 어디냐면 경기도의 이제 남부권에 있는 지역이고 심지어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대장이라고 말할 법한 그런 단지예요. 신축 단지 30평대의 단지를 가져왔어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갔었냐 이제 진짜 제가 지금 자산 격차라는 말 드렸잖아요.
뭘 선택하냐가 자산 격차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상승장 때 가격이 비슷하던 시절이 있어요. 이거는 2017년 같은 시장들, 이 단지가 신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빨간색이 저희가 봤던 성동구에 있는 가성비 단지, 파란색이 이제 경기도 남부권에 있는 한 도시의 한 그 구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단지거든요. 근데 2017년에 두 개가 단지 가격이 사실 비슷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상승장이 왔을 때 이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30평대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갔던 가격 8억 6천대. 근데 저희가 지금 본 성동구의 구축 20평대, 심지어 복도식 방 2개인데 얘는 거의 11억 가까운 가격까지 벌어져요. 이게 자산 격차예요.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같은 돈 주고 샀는데 상승장에 거의 11억 가까이 올라가고, 누군가는 같은 돈 주고 사서 물론 얘도 많이 오른 거 맞아요. 근데 두 개 단지 가격 차이가 거의 2억 가까운 가격 차이를 벌이죠. 지금 우리가 매매가로 비교해서 봤지만 만약에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냥 진짜 물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파란색, 제가 경기도 한 도시의 그 행정구역에서는 그래도 대장 역할을 하는 단지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도 지금 거의 이제 3억 정도 들어야 살 수 있는 단지거든요. 얘 또한 지금 저희 봤던 단지 또한 아까 거의 2억 후반 3억 정도 들면 살 수 있던 단지였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는 같은 돈 주고 누구는 경기도에 있는 한 단지를 살 것이고 누구는 이 시간에 같은 시점에 서울에 있는 단지를 살 것이고 얘는 지금은 몰라요. 2017년 사실 몰랐잖아요. 이때는 똑같잖아요.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하락장 어떻게 보면 눌려있는 시장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뭐가 위고 뭐가 아래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이전에 이렇게 상승장 때 가격 격차를 벌인 것처럼 또 오르는 시장에 와서 가격 격차를 벌이면 그때 지금 이 시점에 했던 선택지의 결과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나올 거예요. 저는 사실 너무 지금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왜 우리 집 근처만 보지? 왜 내가 하는 지역의 반경, 내 바운더리라고 하죠? 내가 사는 집 근처, 그냥 그 주변에서 제일 좋은 집이 나한테 최고라고 생각하지? 나는 거기 안 살 거잖아요. 저희 직장하고 멀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좀만 더 눈을 넓히면 내 직장만 직장이냐,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사 다니는 지역과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도 제 회사 근처가 제일 좋은지 알고 제가 사는 지역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금만 눈을 키워보면 진짜 내 회사 아니어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직장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그 강남이랑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내가 비슷한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제발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링님도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저는 진짜 제가 살고 있는, 제가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닌 지역이 최고로 좋은 줄 알았어요. 제 꿈이 뭐였냐면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실거주로, 첫 번째는 전세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 벌어서 그 지역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내가 관심 갖고 시야를 넓혀가지고 내 돈에 맞는 지역이 어디 있을지 좀 찾아보면 생각보다 지금 저희 본 것처럼 좋은 지역에도 어때요? 내 돈으로 그래도 해볼 수 있는 투자처들이 있고, 제가 오늘 사실 영상에서도 많은 힌트를 드렸지만 근데 진짜 이 지역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결국에 이 지역의 아파트까지 결국 살 거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아셨으면 하는 게, 각각 그 지역의 생활권들, 단지들에서 어떤 포인트들,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미리 알고 보면 보실 때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수많은 단지 중에 나한테 맞는 단지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돈으로 갈 수 있는 좀 적합한 그런 단지들,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지 내 직장 또는 내 종잣돈이랑 좀 더 걸맞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을 때 눈여겨봐야 되는 곳들이 어딘지를 알려면, 저는 지금 시점에 사실 공부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죠. 책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의도 들을 수 있는데 혼자 하기 사실 어려우면 제가 이런 것들을 강의 안에 많이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피디님 만약에 성동구를 본다 그러면 전혀 모르는 지역을 막상 시작하려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아요? 너무 막막하죠. 근데 그럴 때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가 시작하기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어떻게 생겼어? 그냥 어떤 특징이 있고, 저희가 생활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생활권들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은 각각 이런 것들이 포인트야. 이 포인트를 쥐고 봐야 돼.
생활권 안에서는 이런 단지들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렴 하는 것까지 미리 생각하고 볼 수 있게끔 방향을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 내가 이 지역 공부할 때 강의 들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 뭐 양이나 시간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꾸로 해, 거꾸로. 나 혼자 헤매는 시간들,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줄여주는 게 사실 강의 듣는 거고, 강의 안에 담을 때 피디님 어떠겠어요? 일단은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를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내가 가보니 이 수업을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보는 게 그래도 가장 이 지역을 잘 이해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제일 그래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방향을 많이 담아 놓는 게 이제 강의라 어떤 지역 공부하고 싶을 때 그냥 접근하는 방법 중에 강의가 되게 가성비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수도권 지방을 살 돈으로 서울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실제로 이게 월부 회원분이세요. 월부 회원분이시고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 지금 커뮤니티 가면 수원집 매도하고 마용성강 서울 투자에 성공한 사나이라고 해서 석힐즈 님이라는 이제 저희 수강생분이 올려주신 후기세요. 근데 저는 이분 후기가 너무너무 인상 깊었던 게 저희 보통 어때요? 마용성광 하면 제가 아까 서울에 25개구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강남, 서초, 송파같이 서울의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진짜 상위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정말 이렇게 손꼽히는 지역으로 건너온다. 보통은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인상 깊었던 게 이분 또한 어때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이렇게 진짜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이거를 실제 해냈고 그래서 이걸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후기를 라는 그 취지이셨는데 이분 후기 통해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거 처음에 가능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마음속에 허들이죠. 이 지역에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허들인데 지금 저희가 앞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지역이 다 비싸기만 할까 아니라는 거 봤고 그러면 내가 실제 지금 진짜 서울에 한번 투자기 잡아보겠어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그러니까 지역을 잘 들여다본다면 결국에 지금 이분처럼 건너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된다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의 실거주집 매도해서 지금 여기 마용성강 중에 하나를 매수하게 된 그런 경우였고 저는 이분 후기를 제가 다 읽으면서 이제 어떤 것들이 특히나 되게 와닿았냐면 지금 시점이 내 자산을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단계가 아니죠. 이 정도면 내 자산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이 얘기가 전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인생에 있어서 큰 뭔가를 해결했다. 이런 감정이었다고. 정말 이 구절이 있는데 약간 전율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진짜 그치? 좋은 지역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정말 내가 인생에서 얼마나 큰 걸 해결하는 건가 이 마음이 들겠다라는 그 심정이 되게 많이 느껴졌는데 이거 보세요. 엄마 아들 서울집 샀어. 야, 여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지역이 나랑 상관없고 이거 남의 얘기지 돈 많은 사람들 얘기지 제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집이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똑같은 단지 안에서도 되게 급하게 나오는 급매라고 부르는 가격들이 나올 수 있죠. 두 번째는 지금 시장이 가격이 막 마구 올라가서 제 돈 다 주고 사는 그런 시장이냐?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정말 사고자 한다면 가격을 어때요? 저희가 깎는다는 얘기를 하죠.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절해 볼 수 있는 시장이고 또 하나 전세가 상승이라는 또 시장 분위기가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매로 튀어나올 가격 두 번째 협상 마지막 세 번째 전세가 상승 추세까지 더해지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는 거를 꼭 생각해 주시고 관심을 절대 놓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이론만 알려주고 실전부터 혼자서 하세요 이런 느낌이면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후기에서는 강의 한 번만 좀 잘 들어도 바로 좀 할 수 있게 따라만 하면 되도록 좀 하게 해준다는 그런 후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강생분들을 만나고 저희가 수업 듣고 막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후기 남겨주신 수강생분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긴 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이제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크게 보고 그다음 작게도 보고 그다음 현장의 디테일을 채워가면서 내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을 사세요라는 얘기를 드렸고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시작이 어렵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이 제가 드렸던 말씀이 많이 기억에 나서 얘기를 이렇게 후기에 적어주셨던 것 같고 정말 딱 이대로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바라는 게 너무너무 좋은 지역 살 수 있는 기회 안 많아요. 절대. 제가 왜 이 지역을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정말 성동구라는 지역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기회를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도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준비를 하신 분들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말 강의 마지막에 이때도 제가 목 놓아서 말씀드렸어요. 정말 목 놓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진짜 저의 바람은 그거죠. 그냥 강의 듣고 지역 분석 잘 들었어. 끝나지 않고 정말 성동구에 내 집을 갖게 됐어요 라는 그 말씀을 꼭 듣고 싶었어요. 그 목표를 가지고 저 또한 성동구에 집을 살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실 강의를 만들었고 그냥 그 뜻으로 그냥 저 얘기를 드렸었어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때 아무래도 제일 기대하는 게 사실 어떤 단지가 유망해 라는 건데 내 집 마련이랑 투자 관점에서 유망 단지 리스트도 같이 이제 수업 때 제공해 드렸어요. 지역 하나 보는 거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고 보기 전부터 막막하신데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냥 다 알려드리자. 그래서 이 지역 볼 때 그냥 어렵지 않게 포인트 이거야 라고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사실 넣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런 생활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정도 가격이고요. 어떤 투자하고 싶은지 어떤 조건에 내 집 마련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좀 이런 곳들을 눈여겨보세요 라는 거를 좀 강의에 담아서 진짜 시행착오랑 사실 시간을 줄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동구 막 좋다 하는데 나중에 너무 마음 조급해서 아무거나 사지 않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만들었던 게 가장 커요. 제가 정말 불인인 상태로 월부에 왔잖아요. 시작을 못했던 게 부동산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될 것 같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동산이라는 게 그냥 되게 밀어놓은 숙제 같은 거였어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돈이 많아지면 그때 해야지. 그리고 나는 집 살려면 아직 나한테 되게 먼 얘기니까 그냥 그때 되면 뭐 공부해야지 하고 되게 막연하게 제가 결혼 되게 빨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에 결혼해서 월부에 2016년에 왔는데 거의 결혼하고 한 8, 9년 동안에 진짜 그냥 남일처럼 어떻게 보면 관심을 끄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지금 꼭 공부해야 돼. 그리고 안 어려워. 이거부터 해봐 라고만 얘기해줬으면 저는 시작하는 게 그렇게 늦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의지로 뭔가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동산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 내 돈으로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냥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항상 강의 만들 때 그냥 다 알려드리자. 내가 어려웠으니까 나처럼 어렵게 돌아가게 만들지 말자. 하다가 이거 어려워. 그냥 나 이제 못해 먹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그냥 진짜 최대한 쉽고 차근차근 알려드리자 라는 마음으로 항상 강의에 그런 내용도 담고 있거든요. 부담 갖지 않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부담 갖지 않고 시작은 하시되 시작하는 시점은 적어도 미루시면 안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단지가 빨간색 그래프가 있고 파란색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빨간색은 성동구 안에서 20평대 이제 구축 단지. 그리고 여기 파란색은 경기도 남부권 수원에서 그 수원에 4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구 중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신축 단지예요. 심지어 얘는 30평대. 그리고 얘는 현재 이 아파트 2개를 만약에 매수한다면 비슷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2개의 아파트예요. 얘네 2개가 가격이 똑같았죠. 2017년 둘 다 4억이었고 근데 2021년 진짜 상승장이 어디까지 갔었냐. 그러니까 지금 수원의 신축이 한 8억 좀 넘게 9억 좀 안 되게 갔었고 그러니까 서울에 20평대 구축이 지금 10억 까지 가격이 갔었죠.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구축이니까 아니면 세대수가 적으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여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승장이 그래서 되게 어때요? 이 아파트 이 지역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장.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봤을 때 서울 아파트의 위력이 저 정도까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같은 시점에 뭘 사냐에 따라서 누가 더 벌고 누가 덜 버냐 이 차이가 한순간에 그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단지가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비슷해요. 둘 다 7억대고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신축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3억대 정도까지 내려왔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서울의 성동구 20평대 구축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는 저 수원의 신축 단지보다 조금 몇천 더 비싼데 전세가가 그만큼 몇천 더 나가면서 2개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둘 다 지금 3억대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그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성동구에 있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단지가 성동구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단지일까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남들이 보기에 되게 멋지다라고 말하는 단지까지는 아니어도 저 정도 위력이라는 거고,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사실 서울 투자하기에 너무 좋은 시장이고, 지금은 저희가 서울이 이전보다 훨씬 싸졌으니까 서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후보군을 서울이라는 시장을 두고 우리가 뭐 선택하지?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시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저는 선택지를 그러니까 좁히지 말고 무조건 좋은 시장 잘 넣어가지고 가능하면 좋은 자산을 꼭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싸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고 했을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있죠. 그래서 하나가 지방에서 소액 투자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시점이 서울이 싸서 우리가 이거를 후보로 그나마 두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저희 아마 그럴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어 하고 되게 아쉬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가 어디 가야 되지? 어떤 투자해야 되지? 되게 어려워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선택지를 너무 많이 넓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시험 범위가 일단 없어. 그러면 시험 보기 너무 어렵잖아요. 공부를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은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엄두가 안 나서 그냥 포기하자. 나중에 하자 하고 밀어놓죠. 정말 서울 투자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시기도 어떤 시기냐에 따라서 투자하기 좋은 시기, 서울 투자하기 좋은 시기와 아닌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 시기적으로 가격이 싸서 되게 좋은 기회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시험 범위를 좁히세요. 좁혀서 지금 오히려 서울 투자가 가능한 분들은 서울에 포커싱 두고 관심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이 맞는 사람, 서울이 맞는 사람, 차이점이 있나요 혹시? 둘 다 돈 벌 수 있는 시장은 맞아요. 지방 투자도 돈 벌 수 있고 서울 투자도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투자 시작할 때는 수도권으로 시작했지만 수도권 기회가 어때요? 가격이 비싸지면 그 다음에 투자로서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그때는 저도 이제 눈을 돌렸죠. 광역시 투자도 하고 중소도시 투자도 하고 그보다 더 적은 소도시 투자도 한 적도 있고. 근데 지금 다시 어때요? 건너 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적합하냐. 일단은 지방 투자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종잣돈이 많지 않은 분. 근데 지금 당장 많지 않을 뿐이지 장기적으로 내 목표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런 분들은 일단은 지방 투자해서 돈을 조금 모아오고 불려오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 투자가 좀 적합하신 분들은 돈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상황적인 부분에서도 나는 투자를 어떻게 보면 지방까지 가서 여러 번 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내 커리어 쌓는 게 너무 좋고 시간도 없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조금 방향성을 내가 서울에 좋은 거 하나 매수해놓고 그냥 내 생활을 누리는 거, 그게 그런 분들한테 훨씬 더 적합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방향성이 있다 쳐도 아무 때나 적합한 게 아니다. 그냥 그래도 지금이니까 이 선택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투자할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서울이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신 분들,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기 놓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시작. 관심 갖고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내 돈으로 어떤 지역 가야 될지 지역도 보게 될 것이고, 결국에 돈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22년 이제 가을 겨울이 피크로 비쌀 때는 아니거든요. 그때도 이미 하락장이 막 접어들 때고, 근데 그때는 일단 겁나서 관심을 못 가지시던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던 게 23년 초 정말 이제 싸지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이 늘어났죠. 그리고 저희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24년 현재는 진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다음 부동산 시장을 오래 지켜본 분들, 저처럼 어떻게 보면 지난 시장 거의 9년, 10년 가까이 이 시장을 기다려온 분들한테는 되게 바쁜 시기예요. 지역에 따라서 2021년 거의 이제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버텨줬던 지역들이 많아요. 근데 22년 하반기 들어가면서 좀 이제 하락세 접어들고 23년 초가 그러니까 가격으로 치자면 진짜 저점이었던 시기가 23년 초였는데, 근데 그때는 오히려 어려웠던 게 전세가도 그만큼 낮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시기에 진짜 많이 듣던 역전세 같은 그런 키워드가 되게 많았고, 실제 집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만약에 내가 전세를 줬어. 그럼 전세금을 돌려주면서 어려워했던 시점이 작년 상반기까지도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작년과 올해가 뭐가 다르냐. 제일 큰 게 일단은 전세가.
전세가가 진짜 집값에만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전세가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작년 초랑 올해랑 저희 오늘 봤던 성동구만 예를 들더라도 성동구 안에서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는 단지야 라고 말하는 단지들이 전세가 거의 제가 봤을 때 월에 한 1,000만 원 수준. 작년 초에 만약에 이 단지가 한 3억 중반이었다면 지금 이 단지 전세가가 4억 후반? 거의 5억까지 올라간 그 정도로 올라간 단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지에 따라서 올라가는 정도의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단지가 전세가가 상승했고 심지어 지금 전세 매물이 진짜 없거든요. 그 얘기는 전세가 올라가는 게 갑자기 뚝 멈추냐. 아닐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탔고 사람들이 집을 막 살려고 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러면 집을 안 사. 근데 집은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내가 매매하던 거 그 다음에 임대로, 전세로 선택해서 살기 때문에 전세가는 지금처럼 상승하던 그런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큰 거죠. 지금 너무 좋을 때요, 사실. 투자금을 치자면 작년 초랑 올해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올해가 투자금이 더 적어요. 그래서 서울에 관심 있는 분들 제가 진짜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시간 지나간 다음에 버스 떠났어 하고 손 흔들지 마라. 아무 때나 안 온다. 아무 때나 안 온다는 게 물론 서울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있겠죠. 서울에 25개구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많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근데 이왕이면 좋은 데 사고 싶잖아요. 좋은 데 사고 싶고 하나 사가지고 그 아파트가 막 5억, 10억 오르는 그런 아파트 고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는 아무 때나 안 온다. 그리고 이미 왔다. 이미 와서 이 시간 놓치면 우리는 엄청나게 나중에 그때 좋았었는데 하면서 아쉬워할 거라.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너무 바쁜 시기인 게 저도 투자 시작하면서 저희 가족한테 제가 진짜 9년 동안 한 번도 저희 부모님 아니면 제가 오빠가 있는데 저희 오빠한테 오빠, 엄마, 집사 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기가 조심스러웠던 게 일단은 집이 돈 단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사로 인해서 우리 오빠나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의 자산이 움직이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정말 저희 오빠한테 오빠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저희 엄마한테도 엄마 내가 엄마 노후자금 더 쓸 수 있게 진짜 지금 많이 열심히 보고 내가 집 바꿔줄게 라고 얘기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게 모든 분들이 평생을 투자자로 살 만큼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한 번은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몇십만 원짜리 막 전자기기를 산다. 아니면 막 100만 원대 핸드폰을 사요. 그거 한 번에 살 수 있으세요? 고민하겠죠. 일단 지금 내가 이거 사도 될까? 이거 좋은 거 맞나? 그리고 엄청 찾고 고민하고 결국에 이 돈을 써도 된다라는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때 결제하실 거잖아요. 핸드폰조차도 그렇게 고르는데 정말 적게는 몇천, 많게는 몇 억의 돈을 쓰면서 얘를 한 번도 내가 진짜 관심 갖고 공부해볼 생각을 안 한다? 저는 그거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생 투자 공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한 번은 지금 이렇게 저랑 얘기 나누고 오히려 이렇게 관심 갖고 영상 보시잖아요. 마음 먹었을 때 지금 한 번쯤은 진짜 내 돈으로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지? 이 관심 놓지 마시고 진짜 한번 행동으로 옮겨서 조금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알아보고 매수까지 꼭 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인데 아주 간절한. 근데 그러면 서울 어디 가요? 저는 2억에서 한 3억 정도 일단 있다면 성동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얘가 지금 서울이거든요. 서울에 25개 구가 있고 25개 구 가운데를 지나는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이 있고 이 한강 아래로 보면 저희가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강남이 있죠.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이 강남권 3개 지역이 있고 얘 바로 맞은편이에요. 바로 맞은편에 지금 여기 있는 이렇게 압구정 건너에 있는 지역이 성동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남에 어마무시한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녀요. 우리나라에 3대 업무지구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직장, 가장 많은 종사자가 있는 곳이 이 강남이고 그러니까 강남을 지척에 둔 지역이고 어느 정도 지척이냐 3호선 이 노선 타고 한 정거장만 가면 압구정이에요. 그 정도로 강남이랑 근접한 이 지역을 2, 3억대의 가격을 가지고도 매수할 수 있는 단지가 있다. 제가 이 단지가 없어질까봐 방송 전까지도 막 하긴 했어요. 이 단지 진짜 서울의 평당가가 그러니까 5월 1일 기준으로 한 3,700만 원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20평대로 환산하면 서울의 평균적인 가격의 단지가 한 8억 9천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는 2, 3억대로 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단지의 가격대는 그러니까 7억대, 그다음에 8억대 초반 중반의 그런 단지들이 이 바로 강남 지척에 있는 성동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는 제가 지금 무조건 매수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이 지역이 그만큼 강남과 너무 가깝고 일자리 그다음 교통적으로도 성동구 안에 현재 5개 노선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성동구에는 이 강남 바로 지척에 있고 그다음 심지어 이 지역에 왕십리역이라는 역에는 지금 5호선부터 시작해서 2호선,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그 다음에 수인분당선 같은 그 노선들이 현재 다 지나가고 있고 나중에 GTX나 동북선 같은 노선까지 들어와가지고 거의 이제 서울의 북부 지역과 그다음에 경기도, 서울의 남부 지역까지 정말 저희가 사방팔방이란 말을 하잖아요. 여기가 딱 그 얘기예요. 여기가 막 동서, 남북을 다 이을 수 있는 교통 노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왕십리역이 될 건데 교통, 일자리 접근성, 그 다음에 얘가 앞으로 환경적으로도 지금 한강, 그 다음에 서울숲 같은 되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이 지역이 피디님이 말씀하신 그 2억, 3억대 돈을 가지고도 매수할 수 있는 단지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좋은 지역, 땅이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 그 돈 2억, 3억 가지고도 관심 갖고 있다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런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동구가 특히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서울에서 어떤 구가 제일 많이 올랐지라는 거를 계산해봤을 때 평당가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얘네들이 아니라 성동구였어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승력이 되게 정말 강력한 지역이 성동구였고 그럼 과거에만 이렇게 올랐잖아요. 앞으로는 별거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게 제가 아까 왕십리역 2개 노선 더 들어올 거예요. 그 얘기도 드렸고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성동구 안에 성수동은 또 핫한 거 아시잖아요. 이 성수동을 개발하는 계획도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현재도 좋지만 앞으로도 훨씬 더 그만큼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 30대, 40대 직장인 부부라면 이분들도 성동구 갈 수 있나요? 근데 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집을 구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집에서 집을 구할 때 어떤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일단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직장이 예를 들어서 5호선 직장이야. 5호선을 타고 가야 되는 광화문이나 만약에 여의도야 라고 한다면 회사를 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떤 교통수단으로 가는지가 하나의 저는 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원을 그리냐면 교집합을 따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원에 나의 직장이 어디고 내가 이 직장을 가려면 어떤 교통 노선을 이용해야 되는지 원을 하나 그려서 5호선을 타고 가야 되는 직장인 적합한 생활권이나 적합한 단지는 어디지? 라는 거를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나는 아이가 있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돼. 그래서 이왕이면 학교가 가까웠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집에서 또 중요한 두 번째 요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옆에다가 하나의 원을 그려서 학군을 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중첩되는 생활권이나 단지가 어딘지를 찾는 게 선택지를 훨씬 더 좁혀가지고 고민을 덜 하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단지를 골라내는 방법이거든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나 5호선 타고 광화문이나 여의도로 회사에 가야 돼 하시는 분들은 이 5호선과 근접한 생활권이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 아이 학교도 보내야 돼. 그럼 이왕이면 어때요? 단지가 학교랑 좀 가까운 데가 좋잖아요. 그리고 학교만 보낼 것이냐. 요즘은 학교만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원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좀 가깝고 근처에 학원도 도보로 좀 보낼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는 가족 단위니까 뭔가 시장을 보거나 좀 마트도 가까웠으면 좋겠어 라는 조건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5호선 가깝고 조금 대단지에 그다음에 옆에 초등학교도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길 따라서 학원도 되게 큰 상가들이 있고 큰 상가 안에 주로 학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길 따라서 2호선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 단지의 상가 2층을 가면 바로 여기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밖으로 꼭 굳이 나가지 않아도 상가에서도 바로 역을 통과해가지고 직장까지 5호선 타고 갈 수 있다. 그 정도의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곳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왜 보는 방법을 예시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집을 구할 때 어떤 조건이 중요한지 상위의 조건들을 한번 따져보세요. 회사 가고 내가 아이 교육시켜야 돼. 그럼 거기에 걸맞는 원을 그려놓고 거기서 가장 중첩되는 저희가 교집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집합을 찾아낸다면 단지 선택할 때 그냥 고민의 폭이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행당 생활권은 실거주 만족도가 되게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실거주 만족도 높은 지역의 특징이 그래도 수요가 꾸준하다는 거. 그래서 연식이 좀 오래된 건 맞아요. 연식이 거의 그래도 한 20년 차 넘는 단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세 수요도 꾸준해서 전세도 마찬가지.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얘도 전세가가 많이 올라온 단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매수하고 싶은 그런 이제 지역이 있다면 특히 그 지역에서 어떤 단지를 골라야 하는지 막막하다면 원 그리는 거 되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교집합 한번 찾아보시면 아 여기가 우리가 그래도 좀 만족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후보가 추려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동구가 되게 좋은 게 지금 여기가 5호선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호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장을 만약에 광화문이나 좀 여의도에 두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 그리고 5호선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동구는. 그러니까 3호선, 어마무시한 3호선이죠. 일단 강남, 옥수역에서 한정거장만 가면 바로 압구정이거든요. 그래서 강남을 갈 수 있는 노선, 위로는 도심권 직장을 갈 수 있는 노선이기도 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동구의 2호선도 마찬가지 강남을 갈 수 있는 노선이죠. 2호선만 있냐, 또 수인분당 같은 노선들은 얘를 타면 이제 아래로 용인 죽전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용인 죽전까지 가는 길에 판교 같은 직장들도 있어요. 분당 판교가 있고, 그리고 얘는 저희가 왕십리역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왕십리역에 가면 제가 사방팔방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웬만한 곳은 다 왕십리역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갈아타고 갈 수 있는 직장들이 진짜 많은 곳이라, 저는 성동구 안에서 이제 다른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냐라는 말씀 주셨는데, 직장 위치에 따라서 또 선택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이제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이 살기에 좀 더 적합한 곳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안 그래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강의에서도 좀 각각 포지션이나 금액대별로 좀 적합한 그 단지나 생활권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주 엄선해서 뽑은 리스트를 강의 때는 같이 교재 제공해 드리고, 제가 또 강의 때 설명도 드리고 있죠. 어떤 곳인지. 일단 단지를 말씀드리죠. 매매 얼마에, 전세 얼마에, 투자금 얼마 되는 단지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 마찬가지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몇 호선 직장인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 집 상황에서 우리 집이 1인 가구라면, 뭐 신혼부부라면, 아니면 가족 단위라면, 또 성동구라는 지역이 되게 좋은 땅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오래오래 좀 들고 있으면서 좀 미래 가치까지 생각하는 단지를 고민한다면 어떤 단지가 추천드려요 라는 그런 단지 리스트를 좀 같이 실어드렸고요. 리스트뿐만 아니라 저는 강의에서 어떤 지역 딱 볼 때 막상 엄두가 안 나는 게 어디부터 어떻게 봐야 돼? 그게 제일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성동구를 이해하기 가장 편하게 한 7개 생활권 정도로 나눠드려요. 생활권별로 그냥 포인트랑,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입지를 봐야 되는지, 가격을 좀 어떻게 익히시면 좋은지를 강의 때 되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도 중요하지만 성동구를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편하게 좀 쉽게 볼 수 있게 다 떠먹여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면. 기회가 된 아파트를 볼 때 가장 좀 중요하게 꼽으시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은 진짜 제일 중요한 거 2가지를 얘기하자면, 하나는 일자리. 어떤 배우 수요를 갖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동구 같은 경우 저희가 왜 이렇게 좋다고 계속 말을 하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직장인들이 일하는 강남이라는 지역을 배우 수요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교통. 일자리가 아무리 있어도 거기까지 갈 교통수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그 교통도 저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 지역, 그러니까 강남 같은 지역으로 연결이 잘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성동구는 강남과 연결하는 거, 그 다음 강남 외에도 서울에서 되게 주요한 일자리라 말하는 여의도나 아니면 도심이나 여기로도 다 금방 갈 수 있는 지역이라, 이 지역 자체가 그냥 그거 하나로만 어디 있냐, 강남이랑 너무 근처에 있어. 그래서 강남 일자리로 가는 거, 그 다음 강남이라는 지역 외에 여의도, 광화문 같은 그런 도심권 일자리까지 가는 교통수단도 너무너무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 성동구라, 그래서 성동구의 가치를 보고 싶으면 저는 그 얘기 드리죠. 어디 옆에 붙어 있는지 지도를 보고 계셔라 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몇 년 동안 투자하셨어요? 제가 이제 햇수로 9년 차예요. 2016년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햇수로 9년 차가 됐죠. 그래서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서울, 경기, 인천으로 공부 시작하고 투자도 그렇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시장을 가서 광역시, 중소도시, 소도시 이렇게 보고 다시 이제 서울로 건너와서, 저는 사실 지금은 되게 신나요, 사실.
너무 기다려왔던 시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너무 부럽다라고 또 말씀드리면서 이 공부 평생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꼭 마음 먹고 해보고 관심 가지셔라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이 시기 놓치면 또 10년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가 좋았었어, 우리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시작해서 진짜 내가 결과물까지 한번 가보고, 그리고 편하게 즐기시라고 말씀드려요. 모든 분들 꼭 막 여러 채로 투자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아니거든요. 지금 기회 있을 때만 잘 사놓고 내 생활 잘 누리고, 그리고서는 얘가 황금알에 나와줄 거잖아요. 그러면 가치에 맞게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 얘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직장 다니고 노후 대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상투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노후 준비? 전 아직 젊은데 제가 무슨 노후 준비 하실 수 있는데, 평생 돈 벌 거 아니잖아요. 평생 돈 벌 거 아니면 지금 그래도 벌 수 있을 때 벌어서 그때 준비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가 뭔가, 그리고 재테크가 진짜 내가 돈 벌려고 부자 되려고 이게 아니라 나중에 못 벌 거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 생각해 놓으시고 지금 일단은 마음 먹었을 때 좋은 기회 잘 잡아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에서 성동구만 다루진 않아요. 사실 성동구가 가장 중점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지역이긴 한데, 성동구라는 지역을 사는 거 플러스 성동구가 아닌 이제 다른 지역을 사더라도 저희가 어때요? 서울을 좀 더 비교해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 방법, 그 다음에 성동구랑 같이 비교해서 보기 적합한 지역들을 강의에서 같이 얘기를 드려요. 성동구 플러스 마포구, 광진구도 같이 강의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고, 성동구랑 되게 인접해서 붙어있는 서울의 중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구 또한 강의에서 같이 저희가 얘기를 하게 돼요. 9년간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모아준 후배 수강생들 분들 가운데서 실제로 이제 성과를 낸 분들, 잘 알게 되신 분들이 또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다들 처음부터 좀 대단한 분들이었던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을 이제 만났었는데, 오프 강의하고선 후기를 적어주셨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강의 준비할 때 저도 마찬가지 정말 이 지역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까도 되게 많이 고민했었고, 또 하나 고민했던 게 정말 지금이 놓치면 안 되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진짜 느끼게 해드릴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저희 월브닷컴에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 중에 블루님께서 적어주셨던 후기가 있는데, 이 얘기가 저는 되게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라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시를 들어주는 지역들을 접하며 지난 시간 저의 수많은 시행착오의 시간들이 영화처럼 지나가고 어렴풋이 머릿속에 흐릿한 정리가 또렷해지며 복잡한 것들이 정리가 되면 느낍니다. 이 강의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오늘 서울투자방 기초반 라이브까지 듣고 나서 강의 내용과 연결해서 들으니 머릿속 서울지도가 확장이 됩니다. 내가 시점을 알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이 타이밍인지 구분도 못할 테니까요. 이렇게 후기를 적어주셨는데, 정말 강의를 만들 때,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현재까지도 제가 너무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 지역을 좀 쉽게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정말 가보는 거, 마지막 성과까지 내는 거를 되게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고, 그냥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인지 구분도 못할 뻔했는데 그래도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이 되게 좋은 시기라는 거를 알게 됐다라는 이 한마디가 저한테 되게 큰 위로와 약간 격려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요즘 사실 이렇게 강의 후기 읽으면서 엄청나게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그 별이만두님께서도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았고, 수도권 전반적인 입지와 어떤 곳이 좋고 나쁜 곳인지 순서를 알 수 있게 되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이 진심이신 게 느껴져요. 그냥 감동했어요.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자리에 가고 싶어요.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과분한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리고, 그만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9년 동안 투자해 나가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저도 돈도 없었잖아요. 4천만 원 갖고 투자했는데 투자 시작했고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으니 이렇게 좋은 시장을 만나더라.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해할 필요 전혀 없이 이제 알아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강의를 듣고 안 듣고는 저는 어때요?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시점에 내가 강의를 듣는다 안 듣는다를 떠나서 저는 지금 이 시점 2024년 현재 여러분들이 서울이 기회라는 거, 그 다음에 성동구가 기회라는 거는 정말 놓지 않고 꼭
오늘 영상의 기회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꼭 마음속에 남겨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강의 듣는 사이에 다 오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기우인가요? 똑같은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 얘기 드리거든요. 만약에 강의 듣는 동안 늦어질까봐 걱정된다면 지금의 나의 실력과 지금의 나의 돈으로 당장 투자한다면 내가 투자할 걸 고를 수 있을 것인가? 어렵겠죠.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작은 돈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 큰 돈을 쓰는데 당장 키 놓칠까봐 내가 지금 사야지 마음을 먹어도 막상 뭐를 사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도 어려워요. 오히려 그 조급한 마음으로 기회를 놓칠까봐 불안해. 그러면 저는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빨리 시작하는 거. 빨리 시작하면 지금부터 내가 공부한 시간만큼 나도 보는 눈이 생길 것이고 실력도 쌓일 것이고 그리고 그 실력을 쌓는 얼마의 시간 동안에 돈도 좀 더 모아 나가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아니라 조금 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돈도 모아진 그때에 내가 부동산을 고르는 거를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거를 저는 잘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강의 듣는 게 저는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가 기회를 놓칠까 봐 불안해. 그러면 그 속도를 높여주는 게 정말 가성비 있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되게 단시간 내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저는 강의 듣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불안하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아무거나 사서 나중에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 번의 선택이 어떤 격차를 벌리는지 저희 오늘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알고 나서 선택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선택해서 진짜 편안하게 내가 고른 아파트 잘 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 9년 전 파링님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한테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 그 시절에 저를 돌아보면 저는 시작하는 것조차도 되게 엄두가 안 났던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 되게 핑계가 많았던 거죠. 남들보다 돈이 없으니까, 너무 부동산을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아이도 키워야 되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되게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진짜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려웠고, 투자 시작하기 직전에 살던 집이 임대 아파트였어요. 임대 아파트면 되게 저렴하거든요. 진짜 지금까지 살던 집 중에 제가 봤을 때 뭔가 이 집의 환경적인 거, 입지적인 거, 연치적인 거로 치자면 가장 좋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광교였어. 심지어 걸어서 3분이면 호수공원 연결이 되고 그냥 집 옆에 초중고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 환경이 좋은 집이었는데 그게 당시 광교 전세 시세의 한 3분의 1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마지막 기억으로. 그러니까 1억대로 전세를 살았던 그런 경우인데 너무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을 이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집에서 무주택 유지하면서 일단은 환경은 누리면서 사는데 막상 그러면 그렇게 싸게 산 만큼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썼어요. 정말 막 캠핑도 진짜 열심히 다니고 저희 배우자 같은 경우는 진짜 열심히 차를 바꾸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결혼하고 8, 9년이고 직장 생활도 비슷했거든요. 거의 9년 정도 했을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돈이 4천만 원이었다. 쓸 수 있는 돈이. 그런 저도 그 돈 가지고 투자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실 그 돈을 시작으로 종잣돈 삼아서 지금까지 투자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아야지 투자할 수 있지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내 돈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관심을 먼저 갖고 그러니까 시작을 해본다면 그 돈에 맞는 또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살던 게 임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좋은 환경을 이렇게 싸게 누릴 수 있는 좋은 곳을 박차고 나온다는 게 사실 무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그냥 되게 머물러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시작을 안 하면 나는 똑같이 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집은 전혀 달라질 게 없겠구나. 여전히 돈은 안 모으고 돈 쓰면서 그냥 임대주택에 만족하면서 머물러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부동산 공부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집중해서 하게 됐던 것 같은데 9년 전 저 같은 분들 시작하는 것조차 조금은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부터 해야 될지 무서운 분들한테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랑 똑같이 살고 싶은 거 아니시라면 엄청 완벽하게 돈이 되게 많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나한테 환경적으로 다 갖춰졌을 때 공부를 꼭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진짜 마음먹기더라고요. 지금 한번 해볼까? 일단은 시작을 해보신다면 생각보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환경 안에서도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저는 깨닫게 될 거라 생각해요. 이 시간에 또 누군가는 그래 맨날 듣던 얘기 또는 그래 좋은 얘기인지는 알지만 나한테는 또 안 맞는 얘기 지금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는 생각하실 건 알아요. 왜냐면 제가 9년 전 제가 그 이전에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정말 나한테는 지금 안 맞는 얘기인지 내가 시작조차 없을 만큼 나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인지는 확인이라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그래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모든 분들이 부동산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 부자 돼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내 미래 준비는 사실 해야 되겠죠. 특히 내 미래라는 걸 준비할 때 그거를 부동산으로 만약 하고 싶다면 또 부동산 중에서도 서울이라는 곳으로 준비를 해보고 싶다면 그때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화리님 되게 찐이에요? 너 진짜 엄마 집 사주려고. 진짜요? 진짜 엄마 집 사주려고. 지금 저희 집 수원인데요. 그래서 저 집 되게 열심히 보러 다녀요. 지금이 진짜 얼마나 무서운 시장인데 지금 시장에서 내가 알고 집 사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내가 몇 년, 막 10년, 20년 평생 공부해야 돼. 그만 갖고 공부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좋은 기회 있을 때 집 사놓고 또 내 생활하고 또 좋은 기회 있을 때 그냥 또 관심 갖고 그때 매수하고 내 생활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그때 그냥 그 집이 내가 쓸 돈을 결정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지금 시기가 제가 그러니까 저희 엄마 그다음 저희 오빠까지 집 한번 그러니까 서울로 좀 바꿔주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보러 다니는 시기예요. 직장인이 갈아타기로 서울 수도권에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수원에 사시는 40대 김 과장님이 계세요. 근데 김 과장님은 지금 현재 수원에 4억 하는 집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종잣돈은 현재 5천만 원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갈아타기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라는 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김 과장님이 4억짜리 집을 갖고 있고 이 집을 현재 팔았을 때 그러니까 4억을 들고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 이런 거 일단 계산 안 하고 4억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4억을 들고 올 수 있으면 이 4억에다가 만약에 서울로 집을 옮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실거주로 옮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실거주를 매수할 때 그러니까 현금을 다 들고 사진 않잖아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상품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김 과장님은 4억이라는 돈은 집을 팔아서 일단 내가 가질 수 있는 종잣돈 그 다음에 김 과장님은 부부 맞벌이로 월에 600을 벌어요. 그리고 그 중에 50%, 300을 저축하실 수 있고 그럼 300을 저축한다고 해서 나는 300 저축할 돈을 다 대출받은 돈에 원리금 상환으로 써도 되냐? 안 되겠죠. 왜 안 되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만이라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순간 저희가 조금만 무뎌진 게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진짜 많이 올랐었죠. 그렇게 금리가 갑자기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집에 누가 아플 수도 있고 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예비비로 일단은 저축할 수 있는 돈의 절반은 떼놓는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300을 모으는 집이라면 150 정도만 원리금 상환을 쓸 수 있게끔 대출을 받는 게 그래도 적절한 범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뭔가 경제 상황적으로 막 금리가 오르거나 이런 변수 대비하는 것도 리스크 대비고 우리 집에 또 내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길 것까지 대비해가지고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절반의 저축액의 절반을 떼어놓고 나머지 절반만 원리금 상환할 수 있게끔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그 절반 150이라는 돈만큼 원리금 상환을 한다면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그냥 계산해 본 거거든요. 가격을 본 다음에 집을 알아.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지만 그 집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 집이 막상 내 돈에 맞는 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집을 고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순서가 사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때요? 내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알고 내가 얼마 쓸 수 있는지 알고 그 돈으로 어떤 걸 살 수 있는지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주담대 받아서 30년 상환하고 금리도 4.5% 정도 금리로 이런 상품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저희가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 상환액이 15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꾸로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만약 이 정도 30년을 4.5%한 이율로 갚아 나갔을 때 월에 150만 원대 정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축액 절반 정도 수준이죠. 그 정도 수준이 나오게 하려면 내가 얼마를 대출 받아야 되지라는 금액을 계산한 거고 이거는 그냥 네이버가 됐던 그냥 대출이자 계산기 이렇게 치면 찾기 쉬우세요. 그럼 지금 어때요? 저희가 대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봤잖아요.
대출이 다 나오는 건 또 아니라. 맞아요. 이거는 진짜 세부적으로 가자면 내 소득이나 저희가 DSR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 소득, 그 다음에 기존에 대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되게 달라지고 또 마찬가지 매수하는 지역이 저희가 조정 지역이냐 막 비조정 지역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세부적인 요건들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 집이 정말 첫 번째 집이어서 생애 최초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대출 범위가 막 80%까지 받을 수 있냐 아니면 오히려 뭐 70% 아니면 또 그 80%한 범위도 이 이율도 마찬가지. 요즘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정책 대출을 좀 쓸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고 계신 분이냐에 따라서 대출은 그러니까 자격이라는 게 내 소득이랑 아니면 내 주택수, 그다음 내가 매수하는 지역들을 다 좀 전반적으로 따져서 되게 여러 요건들이 있고 따져봐야 될 게 되게 많지만 그냥 일단은 저희는 지금 그래도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하는 거니까 3억 정도 내가 대출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플러스 내 종잣돈 4억을 합쳐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매매가, 절대가로 치자면 7억 정도의 서울의 아파트를 그래도 내가 갈아탈 수 있구나. 일단은 1차적으로 생각은 해보실 수 있고요. 그냥 이 정도 돈을 내려면 이제 4억을 갖고 있는 수원에 계신 김 과장님은 이제 7억대 정도의 서울 집으로 갈아탈 수는 있구나. 그래서 지금 계산한 것처럼 뭐 딱 7억이다 그러면 서울 안에서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성북구라든지 뭐 관악구라든지 뭐 구로구라든지 이런 지역들 포함해서 사실 7억대 갈 수 있는 지역들이 적지 않아요. 특히 무조건 30평대 하지 않는 이상 20평대로 그래도 고를 수 있는 지역들이 있는 거 맞고 7억 중반, 그다음 8억 이렇게 넘게 간다면 성동구부터도 그 기회를 볼 수 있다.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동구가 이제 강남 압구정 바로 길 건너 있는 바로 한강 건너자마자 그 지역이 성동구고 엄청 뭐 7억대, 8억대 단지가 되게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닌데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7억대 중반으로도 20평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되고 8억대, 9억대 이 이후로 간다면 훨씬 더 기회가 더 많아지긴 하겠죠. 근데 저는 어때요?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저축 금액의 한 50% 정도 수준에서 좀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갈아타기를 하려니까 지금 이 정도 절대가를 설정을 하게 된 거고 지금 집 팔면 이분은 4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잣돈도 5천만 원이 있었고 그러면 이 종잣돈 5천만 원은 지금 김 과장님이 내가 원래 실거주로 살던 거에서 이렇게 월세나 이렇게 옮겨가면서 내 거주는 잠시 임대로 살고 서울에 집을 사놓는다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접근하자면 김 과장님은 서울에 매매 전세 차익이 4억에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김 과장님한테는 선택지가 훨씬 더 넓어지고 제가 좀 전에 성동구에 7억대, 뭐 중반 8억대로 살 수 있는 단지가 시작돼요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4억이라는 투자금을 들고 있는 김 과장님한테는 성동구에 훨씬 더 많은 단지들, 그냥 진짜 평균적인 단지들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20평대뿐만 아니라 30평대 단지도 고를 수 있는 그 금액이 4억이라는 금액이에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정말 가성비 있는 단지를 잘 고른다라고 한다면 2억 중후반부터 일단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더 해드리면 일단 김 과장님 지금 저는 갈아타기에 너무 사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열심히 어때요? 주담대 갖고 열심히 모으신 거잖아요. 모으셨고 이제는 나의 자산을 한 번은 좀 더 좋은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고 그래서 그 방법의 두 가지. 첫 번째는 실거주로 만약에 접근한다면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의 절반을 쓴다라고 생각하고 그 돈에 맞는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보셔라. 그래서 그 원리금 상환액으로 내가 얼마의 대출을 받을 수 있지를 좀 환산을 하셔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종잣돈,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원리금 상환액을 더해서 매매가의 상환액으로 좀 생각해서 거기에 걸맞는 단지를 골라내시면 실거주로서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당장 실거주는 아니어도 좀 나는 잠시 내가 살아야 될 곳에 살고 임대로서 살고 좋은 곳에 소유권을 갖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방법인 거고 여기서는 그 소유권을 가질 때 내가 갖고 있는 종잣돈은 매매와 전세에 이제 투자금을 쓰는 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갔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어때요? 실거주 접근했을 때는 상한선이라는 게 좀 생기죠? 두 번째는 실거주가 아닌 투자로서 접근했을 때는 아무래도 매전의 차익, 매매 전세 차익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상한이 실거주를 선택할 때만큼 상한에 어떻게 보면 이 제한이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방향이 지금 시점에 직장인이 이제 갈아타기로 돈을 불릴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실거주로 집을 갈아타기를 할 때요. 원래 집을 먼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약간 그 순서를 좀 헷갈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순서를 진짜 궁금해 하실 건데 저는 이거는 시장마다 다르다 생각해요. 이 시장이 되게 뜨거운 시장이냐 아니면 이 시장이 지금처럼 엄청 막 대세적인 상승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만 차가운 시장이냐 그거에 따라 다른데 근데 지금 시장은 만약에 내가 갈아타고 싶다고 해서 일단은 내가 사고 싶은 단지를 먼저 사고 내 집을 팔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어때요? 잘 팔리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안 팔려. 근데 이미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사놨어. 그럼 우리 집을 판 돈이 이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잔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집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거기서 나온 집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집이잖아요. 계약부터 했다. 라고 한다면 이 집에 나머지 돈을 내기 위한 그 과정, 뭐 중도금이 됐던 잔금이 됐던 그 과정 때문에 아직 못 판 우리 집이 정말 초급매가 돼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칫 내가 가고 싶은데 먼저 샀다가 내 집 안 팔리면 정말 초급매 돼서 오히려 정말 내 집을 되게 손해보고 팔 수도 있고 자금 계획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생각보다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의 순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내 집을 팔고 그 다음에 가까운 시일 내에 갈아탈 곳을 매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가격으로 좀 가격의 상한이 있다 아니면 좀 덜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렸는데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입지적으로도 입지라는 게 부동산을 고를 때 내가 어떤 곳을 고를 것이냐라는 조건적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실거주라면 수원에 사시는 김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수원에 사시는 김 과장님은 내 직장도 만약에 수원이야. 그러면 나의 직장 수원을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 뭐 교통을 가진 곳,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곳, 내가 또 환경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 나의 조건에 맞춘 곳에 매수를 하시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우리가 소유권만 가져가는 만약에 투자라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훨씬 더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장을 가지는 곳에 얼마나 가깝고 그리고 그 지역을 얼마나 편하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뭐 학군이나 환경 같은 것들이 그냥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집을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그런 조건을 가진 곳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점에 직장인이 뭐 부동산으로 돈 번다라는 게 지금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일단 두 가지 가격과 그 다음에 어떤 조건으로 이걸 선택할 것인지 요건들도 좀 생각해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